안녕하세요. 클린트입니다. 어, 정말 멸공주의자이지요. 반공을 넘어서. 자, 오늘의 제목 역시 북폭으로 끝장내자 3편. 오늘 결말편입니다. 너무 길게 갈 수도 없는 거고요. 참 그리고 하나 사과드릴 말씀이 어제 2편을 찍었는데 화면이 뿌옇더라고요. 그 렌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제 얼굴 보시는 게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저 그 의견을 듣자는 거니까 라디오처럼 생각하시고 2편도 좀 많이 사랑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뭐 제 소신을 섞어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부탁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변하지 않는 소신이 있다 그랬죠. 선전포고 없는 선제공격. 이렇게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 이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저거 무슨 전쟁광인가? 절대로 전쟁광이 아닙니다. 평화가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전쟁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인류사에 있었고 너무 많았죠. 다들 뭐 역사 공부를 다들 잘 하셨을 테니까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예를 들면 이제 굳이 하나 예를 들자면 뭐 미국의 그 남북 전쟁, 노예 해방 전쟁 누가 이 전쟁을 나쁘다고 말하겠습니까? 노예를 해방해 주자는데 이런 식의 그 정의를 위한 전쟁 왜 상대 쪽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정의를 위한 전쟁도 역사에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어, 선전포고 없는 선제 공격을 주장하느냐? 네 욕심 아니냐? 그런 걸 떠나서요. 가장 저도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이율 배반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에, 선제 선전포고 없는 선제 공격을 해야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물론 북한 우리 동포 2,500만 우리 동포의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그 이제 남북 전쟁이 전면전으로 벌어진다면 만약에 이라크를 공격하듯이 뭐 48시간이라는 시간을 줘가면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그런 시간을 북한에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2,500만의 우리 북한 동포는 바로 인질로 변합니다. 김정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48시간 동안에 그 똥돼지 비계덩어리가 생각할 게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이거 2,500만을 앞에 그 인해 장벽으로 하는 인질로 삼는 그렇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선전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없고 선전포고를 하지 않는 선제 공격이 오히려 북한 주민을 도와주고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전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선제 공격을 해서 저쪽에서 어떤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지 그때 더더욱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혹은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그 수많은 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들의 안전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바로 너와 나의 안전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작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 위정자들이 생각하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책이 펼쳐질지는 군사 정책이 뭐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전쟁 광일에서 하니까 아니고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선전포고 없이 가장 남북한 그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한 괴뢰 정권을 섬멸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제가 제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이 났을 때에 대한 피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2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행동요령, 처하고 있는 행동요령, 그 닥치는 상황에 대한 행동요령만 정부의 계도로 계몽으로 숙지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은 무슨 저 좌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하루 만에 1200만 명이 뭐 몰살당하고 이런 상황은 결탄코 없습니다. 뭐 우리 군과 뭐 한미일 연합군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다국적군이 무슨 뭐 다 열중샷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살릴 수 있고 자기 안전은 자기가 보장한다는 듯이 평상시에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기습 공격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가 여기에 있다면, 내가 서울 명동에 있다면, 내가 지금 경기도 김포에 있다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평상시에 좀 숙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남북한이 이렇게 총칼을 들이대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한국에서는 더더군다나 그건 국민들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숙지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정부가 나서서 좀 해야 될 일인데 참 전혀 그런 게 없죠. 뭐 국민들에게 숙지를 시키기는커녕 무슨 뭐 철조망을 제거하고 뭐 GP를 제거하고 지뢰를 제거하고 뭐 인민공화국 어서 오십시오. 뭐 해병대도 뭐 뒤로 물린다. 뭐 북한 침투부대 보고 구모부도 타고 뭐 한강을 이용해서 서울까지 그냥 편하게 들어와라 하는 그런 이런 희한한 문빨의 정책이 한마디로 문빨이고 정신 나간 놈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뭐 7군단을 뒤로 뭐 대전 이남으로 물린다는 등. 어쨌든 그럴수록 우리 국민이 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청와대 청원을 뭐 물론 문재인이 빨갱이니까 안 들어드더라도 그래도 국민의 뜻은 한번 전달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결말 부분이니까 뭐 이제 뭘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선전포고 없는 선제 공격을 제일 제가 바라는 바고요.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에요. 참 제가 좀 이스라엘 미사일 요격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지 지금 긴가민가 한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시리아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때 총 미사일이 56발이 날라왔는데 54발이 요격되고 뭐 2발이 그것도 그냥 뭐 별 사람도 없는 어떤 야산 같은 데 꽂히고 많은. 그럼 54발이 어디로 갔느냐?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방공으로 피하는 게 아니고 탱크 위에 앉아서 미사일을 요격할 때마다 하늘에선 터지는 불꽃놀이 구경을 하면서 화성호성을 지르고 그 자리에서 현장 중계를 하는 이거는 뭐 불꽃놀이 축제죠. 어떻게 미사일을 놓고. 참 부러운 요격 시스템이죠. 세계에서 2번째 간다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 방어 시스템이요. 아니 자기 나라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방공호로 피하는 게 아니고 탱크 위에 앉아서
그 중계 방송을 들어가면서 또 한 발 잡아냈다고 했을 때 하늘에 불꽃이 터지면 그걸 이제 불꽃 노릇이 하듯이 환호성을 치는, 얼마나 미사일이 요격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그럼 이제 고고도 미사일의 대명사가 뭡니까? 사드 아니겠어요? 사드. 근데 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는데 북한에서 날아오든 중국에서 날아오든 러시아에서 날아오든 고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주겠다는데 왜 이걸 대한민국 좌빨들이 길바닥에 누워서 못하게 반대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저고도거든요. 고고도 미사일에서는 이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고, 고고도 미사일이 저고도로 떨어졌을 때 날아가서 요격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로 3단계로 방어하는 게 그래도 확률적으로 좋지. 이스라엘처럼요. 딱 저고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다는 거죠. 그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자는 사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좌빨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또 한편으로 하면 이해되죠. 왜? 그들의 목적은 적과 통일이니까. 사드가 적과 통일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방해되는 요소가 되죠. 자기들 논리대로라면 어버이 수령님께서 쏘신 미사일을 대한민국 국민이 맞아서 뭐 몇백 명이 죽든 몇천 명이 죽든 이제 그게 어떤 그 자기들로 봐서는 그게 이제 충성인데, 문제는 자유우파의 한 사람으로 봐서는 그거는 무엇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김정은이 때문에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미사일을 맞아서 죽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좌파와 우파의 큰 마인드의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제 우리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방어 시스템을 좀 갖추는데 그렇게 그 이제 반대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뭐 당연히 있어야죠. 아니 우리 국민을 지켜주겠다면은 그거를 왜 반대합니까? 북한에 철도 놔줄 114조 원 가지고 이런 데 써야지요. 더더군다나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공짜로 놔주겠다고 했어요, 한국에. 그리고 한국에서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는 건 한국민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이제 명분을 단 거죠. 오바마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미군과 그 미군의 그 가족 내지는 이제 뭐 사업상 여러 가지로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그리고 공짜로 주겠다 그랬어요, 사드를. 아니 공짜로 주겠다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 사드를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는지. 물론 좌빨들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 중국의 뭐 압력이니 뭐니, 그럼 뭐 중국의 압력이 있다, 그럼 중국의 압력이 있다면 뭐 대한민국을 그냥 넘길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 그 사드 그냥은 못 놔줘, 돈을 줘야지. 이제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 됐잖아요. 아니 오바마가 공짜로 놔준다고 했을 적에 넙석 받았어야죠. 정말 현명하지 않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비싼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무료로 준다는데, 공짜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런 미련한 선택을 했는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극좌파 선동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것이지만은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1편, 2편 뭐를 통틀어서 그 한미일 연합군의 군사적 우위를 많이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일부는 야 그럼 뭐 우리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라면, 네 말대로라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이게 바로 월남전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내부의 적이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폭탄보다, 북한의 그 말 같지도 않은 재래식 무기보다 그건 얼마든지 한미일 연합군으로서
다국적군 연합군으로서 막아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개입하라고 하십시오. 우리 쪽에서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나토 연합군, 또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 고구려가 돌고를 이용했듯이 중국과 러시아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단언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아이디어가, 군사적인 아이디어가 저에게 하나 있습니다. 이미 미국 국방성의 그 3스타, 4스타 하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남북전쟁 발발 시 러시아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단 한 발자국도 한반도로 육군 병력이 됐든 공군 전투기가 됐든 해군 전함이 됐든 한반도로 단 한 발자국도 오게 할 수 없는 저에게 굿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스페셜 아이디어죠. 만에 하나 한미일연합군과 다국적군으로 구성된 남한 측과 북중러가 연합이 된 북쪽군의 전쟁이 전면전으로 개시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저는 미국 국방부에 제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승용차로 25분이면 미국 국방부 민원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아시고 미국의 어떤 관공서는 알겠지만은 미국은 그 시민권자의 그 어떤 의견을 들어주는 민원실이 철저하게 잘 돼 있어요. 저는 거기에 별단코 저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겁니다. 물론 뭐 이미 더 높은 장성들이 3스타, 4스타들이 이미 감지하고 있을 수 있는 작전일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분명히 하고, 미국이 하나의 좋은 점은 한 시민이 좋은 의견을 냈을 때 그게 대통령한테까지 곧바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제공할 겁니다. 중국은 제가 장담합니다. 중국은 절대로 한반도로 육해공군 모두가 한 발자국도 못 오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저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직결한다면 저는 반드시 국방부 민원실을 찾아서 접수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럼 당신의 아이디어가 도대체 뭐냐?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요. 왜냐? 미국에서는 그 독특하고 특이하고 미국의 국익에 우선되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한테는 그 엄청나게 큰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사람인 이상 그 포상금에 욕심이 나거든요. 이미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있고요. 뭐 뻥이라고 생각하고 거짓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저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그 한몫, 뭐 로또가 당첨되는 것과 거의 버금가는 제가 하나 소스를 드린다면은요. 지금 미국 그 국방부나 미국 지도부에서 공개 모집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가령 이제 그 땅굴하면 우리가 북한을 떠오르지만 사실 월남도 땅굴 때문에 이거 미군이 그 월남인들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땅굴을 발견했어도 미군이 뭐 1m 80, 2m짜리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1m 50, 뭐 1m 55짜리들이 베트콩들이 땅굴로 다니면서 거기에 또 이제 또 하나 북한이 또 땅굴이라면 또 일가견이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도 이런 거를 내세웠어요. 땅굴에 있는 적과 가장 현명하게 전투할 수 있는 방법. 이 아이디어를 그 내는 자에게는 거의 백지수표를 걸었다는 거죠. 미국 정부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미국 국방부에 제공하세요. 채택이 된다면 뭐 거의 반 로또에 당첨되는 거죠. 그 보상금이요. 그리고 그걸 제보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저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저하고 뭐 반씩 나눠 먹든지. 물론 그게 싫으시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 뭐 안에다 연기를 피면 될 거 아닙니까? 땅굴 안에. 아 이런 그 쓸데없는 그 아이디어를 어쩌고 그 미국 국방부에서 그거를 공모를 했겠습니까? 정말 야 이런 방법이 있었네. 이거 참 획기적이네.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소스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전쟁이나 국방적인 문제에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속된 말로 당신 인생이 바뀝니다. 무슨 미국에서 뭐 1,000만 원, 2천만 원 거는 게 아니잖아요. 포상금을. 그래서 이제 드리고 저는 지금 남북한이 북한이 막말로 북중로를 연합군을 형성하고 대한민국이 다국적군을 형성해서 정말 생사를 가르는 한판 승부를 벌인다고 했을 적에 적어도 제가 중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아닙니다. 근데 러시아는 내가 안 잡아도 별 걱정이 없는 게 저 대신 뭐 아이디어를 낼 것도 없어요. 저기 유럽에 있는 나토 연합군들이 뭐 훌륭하게 잡아줄 테니까. 뭐 그렇고요.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땅굴에 있는 적과 교전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한번 공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언제든지 미국 국방부가 오픈하고 찾고 있는 해결책이니까요. 아직까지도 별 셋, 넷 장군들이 찾아내지 못한 거니까 미국 국무성에서 야 그러면은 그 민간인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보자. 민간인들이라고 해서 뭐 꼭 군인이 아니라고 해서 혁혁한 아이디어가 없겠느냐 해서 생긴 건데 아직까지도 당첨되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나왔으면 벌써 해외 토픽으로 세계에 다 알려졌겠죠. 군사 기밀로 감출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미국에 살면서 그 CIA에 근무하는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 명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직은 아니에요. 없어요. 당선작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내부의 적. 이 내부의 적이 사실은 제일 무서워요. 이 월남이 내부의 적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 그리고 월남의 대통령으로 출마했다 떨어진 놈이 알고 봤더니 월맹군의 간첩이었다는 거. 참 다들 아시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얘기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지금 임종석이 문재인이 이 새끼들이 지금 북한의 간첩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월남의 예를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일을 봐도 너무너무 간첩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가 사실 너무 많아요. 김대중이가 북한의 간첩이었다는 설도 그 옛날에 박정희의 핍박을 피해서 일본으로 갔대지만은 일본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인데요. 김대중이가 뭘 먹고 살았겠어요? 거기서 돈을 벌었겠습니까? 조총련 쪽에서 자금을 받아서 포섭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박수 쳐가면서 언제부터 그렇게 박수를 쳤다고 박수 쳐가면서 돼져버린 똥돼지 아버지 김정일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되자마자. 그리고 제가 또 뭐 다른 분야로도 들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에서 남한의 간첩을 많이 심어놨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간첩이 북한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에서 심어놓은 간첩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당연히 북한에 간첩을 심어놨지요. 그런데 한국에서 북한에 심어놓은 간첩들이 김대중 정권 때 모조리 잡혀서 처형당했다는 참 김대중이 북한의 간첩이었다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또 의심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데, 말하자면 이제 남한의 대통령이 되면은 그 국가의 일극 기밀을 볼 수 있는, 특급 기밀을 볼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 남한을 위해서 협조하는 사람들이 김대중이가 대통령이던 시절에 공교롭게 다 처형됐다는 거, 이거 김대중이가 소스를 북한 김정일이한테 주지 않았느냐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그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일본에서 뭐 먹고 살았을까요? 김일성으로부터 조총련을 통해서 내려오는 자금으로 먹고 살고, 그로 인해서 포섭당하고 북쪽으로,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당에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이제 대한민국은 뭐 군사적으로 우위니까 다 무사하냐? 그건 아니죠.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내부의 적은 뭐냐?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백두칭송위원회, 위인맞이 환영단, 봄이 되면 아지랭이가 올라오듯이 대통령이 빨갱이 문빨이다 보니까 빨갱이들이 스물스물 다 올라와서 세상의 광화문 내거리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북한의 핵보다, 북한의 전 전투력보다 더 무서운 적이라는 겁니다. 이석기 그 미친 새끼가 말한 것처럼 전봇대에 올라가서 전기줄을 끊어라. 전화국을 폭파해라. 전쟁이 발발하면. 이런 행동을 할 놈들이 바로 그런 놈들 아닙니까?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전라도 친북 성향이 가장 강한, 대한민국 사람 중에 친북 성향이 가장 강한 전라도, 이 사람들이 광주에서 전쟁 소식을 듣고 피켓을 들고 나온다면 말입니다. 조선인민해방군 어서 오십시오 라는 피켓을 들고 광주, 전주, 뭐 여수 동시다발적으로 터진다면, 이거 진짜,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재래식 무기로 전쟁하는 건 이미 끝났어요. 어떤 상태에서 붙든. 문제는 우리 아군이 적을 향해서 쏘고 있는데 우리 아군의 뒤통수에 대고 총을 쏘는 이 내부의 적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내부의 적을 단속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저 휴전선 너머에 있는 북한군 괴뢰 정권의 하수인들, 참 어찌보면 하수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거기를 막는 것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데, 이것이 바로 그 종북 좌파 세력들, 친북 전라도민들, 물론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사람 중에서도 좌익이 있죠. 하지만 유별나게 많다는 거죠. 전라도 사람들 중에서. 그게 이제 큰 문제로 되고, 내부의 적을 철저히 내부의 적을 철저히 막아낸다면 휴전선의 이북에 있는 북한과의 전쟁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부에서 일어나는 적이 더 무서운 거죠.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무기고, 바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곳이 일종의 국정원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을 수호하고. 근데 국가보안법을 수호하기는커녕 이 국정원장이라는 작자가 보셨잖아요, 여러분. 저 문빨하고 똥돼지하고 냉면 처먹을 때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또 그걸 시청하고 있던 춥발년이 눈물을 흘리는 거 여러분 다 생중계 방송으로 보셨잖아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진짜 큰 암덩어리요,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집안에 바퀴벌레를 들여놓고 같이 살 사람은 안 계시지요. 지금 대한민국의 바퀴벌레들 같은 존재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겁니다. 이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이 문빨을
시작으로 임종석이니 엊그저께 물러났다는데 임종석이니 뭐 새로 들어온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그 다크레드들이긴 마찬가지죠. 다크레드가 아니면은 문재인 그 행정부에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죠. 문재인 행정부에서 그 내각이나 청와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채용 조건이 뭐겠습니까? 넘버원 첫 번째가 다크레드, 아주 어쩔 수 없는 찐 빨갱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건 바로 이 다크레드들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적 장사정포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정포의 위력은 제가 2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아파트 장사정포 맞고 안 쓰러집니다. 지금 그렇게 약하게 짓질 않아요. 또 대한민국 아파트가 맞아서 쓰러질 정도로 한미일 연합군이 보고 있지만도 않고요. 단지 힘든 건 바로 이 내부의 적입니다. 5.18 사태 같은 거를 전쟁 중에 일으킬지 모르는 인민해방군 어서 오십시오 하고 프랭카드를 들고 일어날 그 전라도민들의 내란, 또 이런 그 좌익 선동 세력들 광화문에서 지금 열심히 문발의 지원 아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게 북한의 탱크 1000대보다도 더 무서운 우리의 실질적인 적이라는 거예요. 우선 여기서부터 가다듬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방법이 뭘까요?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을 우리의 정권으로 세우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겠지요. 그거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고, 우리가 한 번은 실수했다지만은 다음번에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을 정권에 수립하는 것이 가장 큰 해답이죠. 그 이상의 더 좋은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전술은 얼마든지 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 맞게끔.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쉽더라도 이 정도로 하고,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따로 제가 그 댓글에 기인한 동영상을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냥 뭐 지금까지 지금 이제 오늘 3편의 요점을 요약하자면 이거는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거를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요. 제 말씀에 조금이라도 동의나 그 어떤 뭐 동의를 하시고 동감을 하신다면 좋아요나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동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다음번에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